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미국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9월 달에 이제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이 켄터 피츠제럴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 항암 바이오 분야 초청 연사 참여 소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나왔던 기사 부분 바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켄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뭐 JP 모건 쪽에서 개최하는 이제 헬스케어 같이 미국의 이제, 투자 은행이죠. 예, 채권을 이제 주로 좀 담당하는데요. 과거에, 이 켄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사태 때 거기 쌍둥이 빌딩 쪽에 이제, 회사 관련되는 인원에서 가장 뭐 피해를 많이 받은 이 정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켄터 피츠제럴드 글로벌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 2023에 이번에 국내에서는 또 뭐 NK맥스도 뭐 참여를 하고 한 어떤 부분인데요. 여기에 항암 바이오테크 분야의 초청 연사로 이제 참여해서 여기 보면 이제 사회자와 더불어서 이 폴 프리엘 CCO와 여기가 이제 웨이드 스미스 CFO 그 다음에 이제 정세호 대표 이렇게 사회자와 이제 그 관련 사람들 간의 어떤 대담 형식의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투자 각계 분야의 어떤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발표 토론을 뭐 진행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이제 병용요법의 높은 경쟁력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전이라든지 장점 그리고 내년도에 허가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관련돼 있어서 FDA 프로세스를 가장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리고 폴 프리엘, 웨이드 스미스가 참여했는데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 티로신 키나제 같은 경우에는 인산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가 항상 이제 몸이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활성화가 늘 되어 있지 않죠.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세포 외부에 어떤 특정한 이제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그 반응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포막 내에 있는 수용체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이제 핵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응의 어떤 이제 그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티로신키나제 그러니까 인산화 효소를 인비트는 이제 블로킹을 하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글리백이 마법의 탄원이다 이러면서 대단히 유명해지면서 2000년도 초반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의 개발에 굉장히 많이 나섰고요. 지금 이제 뭐 한 30개 이상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티로신키나제 억제제가 항암제 라인에서 있고 지금도 뭐 한 4,000개 이상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의 조합이죠. 그래서 여러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에 관련되는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효능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항암제이니까 본래는 표적항암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는 독성이 조금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적을 거로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장점 그 다음에 티로신키나제가 이제 우리가 알려진 게 한 뭐 55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비슷비슷하게 생겨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학술지에도 여러 번 뭐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이미 중국에서는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 이런 여러 암종에 지금 허가를 받아서 이미 6,000명 이상의 어떤 환자들에게 처방받으면서 누적으로는 뭐 1조 이상의 매출도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성, 약효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입증을 했던 부분이고,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에자이의 렘바티닙, 그 바이엘의 소라페닙, 요거 다 이제 티로시키나제 억제제죠. 근데 여기는 다 카보잔티닙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2차 치료제인데 대부분 멀티 타켓입니다. 타켓 자체가 여러 개를 하는 어떤 부분이고,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은 싱글 타켓이다. 그게 타켓에도 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암세포에서 뿌려주면, 요게 R이 이제 리셉트 세포막의 이제 수용체인데, 요게 이제 수용체가 종류가 뭐 1, 2, 3, 그 배제포 같은 경우도 A, B, C, D, E, F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생혈관 생성하는 어떤 수용체의 어떤 종류도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용체에 결합하려고 하는 그 사이토카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선택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은 베제프R2를 선택적으로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했죠. 왜냐면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고 여러 개 있는 거에서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저해한다든지 정상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적으로 저해해서 안정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여러 이제 그 증명을 했던 바 있고요. 그래서 기타 단독뿐만 아니라 병용했을 때도 면역 항암제라든지 지금 이제 대장암 쪽에서는 이제 론서프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세포독성학 그 요법제하고도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도 다양한 어떤 이제 레시피를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폴 프릴 CCO 같은 경우에도 13개국 543명 이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OS 값이 22개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의 해저드 레이쇼, 그 다음에 치료 중단율이 보였다.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간 기능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간 기능 관련되는 부분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료 중단율도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상태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어떤 치료 효과를 입증, 요걸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트 인 클래스 관련되는 간암 치료제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도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 그 로슈의 아바스틴 티셀트릭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나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발병 요인이 뭐 그 비바이러스, 그다음 아니면 뭐 C형 여러 이제 간암의 어떤 발병 요인에 따라서 약효가 입증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은 발병 요인에 상관없이 뚜렷한 어떤 치료 효과를 거뒀죠. 앞서 제가 이게 보여드렸듯이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베제프 수용체가 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세포 막 밖에서 이제 좀 고분자 형태로 분자량이 좀 큰 형태가 이제 항체죠. 그래서 이제 로슈의 그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수용체에 베제프가 들어가는 것을 블라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로 이제 베제프가 오는 것들을 이제 막는 어떤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블라킹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막 내에서 이제 기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베제프가 들어오게 되면 요게 이제 뭐 다이머 형태로 이게 그 달량체가 일량체로 이렇게 바뀌고, 이 자체가 이제 리셉트 티로신 키나제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신호 전달이 될 때 여기에서 티로신 이 장기 쪽에 이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 블락킹을 해서 이제 이 세포의 어떤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인이 이제 보통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블락킹 해 놓으면 다른 이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을 블락킹 해가지고 이 여기 단계에서 막는 게 리보세라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멀티타켓을 할 때, 다른 쪽에 뭐 소라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비발달이 이제 혈관 생성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제프 R3 같은 경우에는 림프가 이제 신생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혈관 생성하고 비슷한 기전인데 가장 이제 암 쪽에서 유효하다라고 보는 이제 베제프 같은 경우에는 베제프 R2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선택적으로 공략해서 여기 이제 부분에 인이 이제 결합하는 부분들을 막아서 그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안지오제네시스가 이제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막는 겁니다. 암이 이제 1cm 이상 이게 커지기 위해서는 신생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암 쪽으로 당겨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블락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내용들 보시게 되면 로슈 아바스티나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이제 저하된 환자, 다소 저하된 환자에서만 효과를 보이고 많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또 이게 동일한 약효 부분들을 못 하는데요. 예, 나름 이제 그 리보세라딘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어떤 등급에 상관없이 효과를 보고 치료 중단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역대 간암 치료제 중에 가장 낮은 수치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웨이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가 짧아서 혹시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도 빠른 대응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이다. 그리고 이제 뭐 간암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암종의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뭐 있는 부분,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 5월 전에 최종 허가 관련된 어떤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투트랙으로 미국 내에서는 직판 관련되는 상업화 준비를 위해서 키 오피니언 리드가 있는 여러 이제 학회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팀 등 전문팀을 구성해서 6,000명 이상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어떤 투트랙 전략들을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상황에서 주가는 오늘도 시장이 이제 2차전지, 반도체 관련되는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HLB는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는 흐름이 견조했는데요. 오히려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심에서는 오늘 뭐 알테오젠이나 한올바이오파마나 뭐 이런 어떤 그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회사들이 조금 이제 장중에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투심이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고 있죠. HLB는 아침에 지금 37,000원 정도까지 찍고 어제 36,50원이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상에서 자, 프로그램 쪽은 이제 오늘은 6거래일 만에 일단 장중에 초반에 지금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에서도 일단 매도 흐름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원 순간 거래량이 살펴보면 JP모건 쪽에서 어제와 다르게 일단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하는데 중요한 어떤 가격은 일단 31,000원대, 32,000원대 흐름들이 안착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거가 중요해요. 요게 좀 넘어가게 되면 단기 추세 지표도 좀 바뀌거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이 또 오전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중심으로 해서 30,000원대가 좀 안 깨지는 상태에서 31,000원, 32,000원대 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